안녕하세요, 주원규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한 절대 조건 한 가지만 꼽아봐라. 그러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이 책은요, 2016년 제가 너무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줬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죠.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체력이 모두 우수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미국에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SAT 점수라고 미국 입시 비슷한 그 점수가 높아야 되고, 고등학교 성적도 필수고요. 2년 이상 지원 절차를 밟아야 되고, 미국 상하원 의원 또는 부통령급의 추천서까지 받아야, 이게 필수 서류예요. 이걸 받아야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14,000명이 지원을 하는데, 이 추천서를 받는데 대부분 한 10,000명 정도가 실패하고 실제 성공한 사람은 4,000명이고요. 그 중에서 뭐 학업 능력 평가, 체력 평가 이걸 받으면서 1,500명이 떨어지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떨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입학하는 데 성공하는 인원이 아까 최초 14,000명에서 1,200명까지 무려 2년에 걸쳐서 떨어져 나가면서 입학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게 1,2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무려 5명 중에 1명, 20%가 중도에 그만두고 자퇴하게 된다고 해요. 2년이나 준비하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체력과 학력이 모두 우수한 주장으로서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변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완료 여부를 예측해낼 수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요인이 이 책의 제목인 바로 그릿입니다. 그릿. 이 그릿이라는 거는 근성 이런 거예요. 포기해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성품인데, 그릿이 높은 훈련생도 이런 사람들 외에도 영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쪽에 있는 사람들, 운동선수,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 사업가, 심지어 이제 시대에 지능이 높은 사람들,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들 집단에서 한계를 뚫어내고 위인으로까지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모든 방면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 그릿 점수가 높은 사람이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릿이 높다는 건요, 그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자면 인내와 끈기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정했을 때 이걸 까먹지 않고 지그시 계속하는 능력, 이거는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은은하게 지속되는 온기 같은 것입니다. 단기적인 설렘과 그릿에 의한 이 지속되는 온기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온기는요, 결정적으로 누구나 배울 수 있고 키울 수 있으며, 그릿을 키우는 것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천재들이 받는 상이라고 불리는 메가더 펠로상을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 앤젤라 더워스의 그릿을 키우는 3가지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릿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요, 열정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위한 열정의 점수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100점짜리 열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평생 해도 내가 질리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판타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열정 또는 열정의 대상은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높은 가치가 이런 대상을 찾는 거라고 했을 텐데,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열정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돈은 노력하고 경쟁하고 창의력을 뽑아내고 동시에 성실해야지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 열정이나 이 열정의 대상,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생겨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말이죠. 열정이 생기는 무언가를 운명처럼 만난다는 건,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그 사람의 취향을 파악해서 열정 가득한 신사업의 기회를 논리적으로까지 다 정리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드리고 이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계속해서 나한테 그걸 준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열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소중한 가치는 치열함 속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까먹죠. 우리가 돈 벌려면 자산을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정도 아주 작은 이 열정의 대상부터 이 미미한 열정을 조심스럽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리 슈워츠라는 훌륭한 심리학자가 있대요. 이 심리학자는 열정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내 직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관심사라는 거는 너무 작고 쉽게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건 내가 열정이 느껴져, 이건 아니야, 이렇게 초조하게 자문하는 게 너무 조급한 행동이라는 거죠. 나는 관심의 대상이 없어, 나는 열정을 쏟을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은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다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관심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너무 작고 사소하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실 나는 그런 관심 가진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내가 관심이 가는 게 뭔지 떠올리기 너무 어렵다면 좀 더 순수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10대 시절이요. 10대 때에는 경험해 본 게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경험이 굉장히 더 크게 와닿잖아요. 관심이라는 것이 애초에 굉장히 미미하고 이거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10대 시절을 떠올려서 내가 뭔가에 하면서 즐거워했던 미미한 경험이라도 떠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유튜버니까요, 유튜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에 대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거의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그 중에 뭐 실행력이 있다 하는 분들도 그냥 올리다가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부분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유튜브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지도 않은 것이고, 어떤 요소를 더 끌어올리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죠. 유튜브를 만든다라고 그냥 떠올려 보면, 내가 이 유튜브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처음에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다가 썸네일, 제목, 프사, 뭐 채널명, 업로드 날짜 이런 것이 먼저 뜨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 그 연습을 고안해 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다 보면 결국 처음에 시청자를 진입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컨텐츠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오디오, 조명, 촬영, 편집, 아니면 뭐 해상도, 목소리, 말투, 원고, 출연자의 메이크업,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 요소에 대해서 내가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연습해낼 수 있는지를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열정의 대상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쪼개지도 않고 연습하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열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 계획 없이 매일 똑같은 영상을 개선하지도 않고 찍고 있으면서 알고리즘이 나를 띄워주지 않는다, 이건 내 적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매우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뭔가 연습해야 하는지 스스로 연습을 고안해 내야지, 이런 연습을 내가 고안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쪽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런 의지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습해낸 평범한 요소들의 합이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훌륭한 결과물을 갖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열정을 키워내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운으로 생각하는 영역까지 의식적으로 연습을 기획하고 최대한 확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그릿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책의 내용을 좀 빌리자면, 사람들이 유튜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책에서는 수영 선수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유튜브에다 끌어와도 그대로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유튜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연습에 쏟아부은 노력이 조회수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일어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천재는 노력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력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건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력의 고통이 두려워서 시작을 안 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노력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전진하는 힘은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요, 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가족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스스로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죠. 아니면 뭐 그런 선배가 있었든 뭔가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저자의 가족들에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 가족이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어려운 일은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걸 시작하고 데드라인에 도착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만둘 수 없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한테 혼났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연습을 하다 시합에서 졌거나 다음날 놀고 싶은데 숙제가 있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만둘 수 있는 시점, 내가 언제 그만두겠다라고 미리 정한 시점, 데드라인이란 건 완결의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거예요. 저는 직장인일 때 이 데드라인에 대해서 완전하게 오해하고 있었죠. 이건 나를 쪼기 위해서 그냥 누군가 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요, 데드라인이 없는 인생은 회복 탄력성, 내가 뭔가에 좌절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갖기 너무 어려운 삶인 거예요. 매일을요, 내가 계획하고 그것의 달성 실패 여부를 따지는 사람은 하루하루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없이 그냥 산다고 해볼게요. 그 사람은요, 매일 내가 어떤 거에 한 번 실패하면 그 전까지 삶이 모두 다 실패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하루를 시간 단위로 쪼개요.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매 시간마다 성공과 실패가 있고, 예를 들어 9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하루에 9번의 회복 기회가 있죠. 내가 너무 잘한다면 9회 말 역전 3런도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가다가 뭔가 스케줄이 안 맞으면 그걸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위가 쪼개져 있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침을 망치잖아요. 그럼 하루를 망쳐요. 하루를 망치잖아요. 일주일을 망쳐요. 일주일을 망치잖아요. 한 달을 망치고요. 한 달을 망치면 분기를 망치고, 분기를 망치면 1년을 망치고, 1년을 망치면 10년을 망쳐서 계속해서 인생이 파멸의 나선을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데드라인이라는 건 그 전과의 단절이죠. 그 시간의 연속과의 단절이에요. 이게 없이 계속해서 사는 사람, 인생을 하나의 뭉텅이로 사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삶을 성공하기 위해선 단 한 차례의 실패도, 단 한 차례의 실패하는 아침도 존재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 시간을 망치는 순간 이 사람은 아침에 한 시간을 망치잖아요. 그럼 하루를 다 망치기 때문에요. 배에는요, 한쪽이 빵꾸가 나더라도 침몰이 되지 않게 격실마다 차단문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단문이 없이 통으로 된 삶을, 그런 배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배에 조금만 빵꾸가 생겨도 밑에 물이 다 차게 돼서 침몰하게 되는 거죠. 짧은 완결을 만드는 시점을 계속해서 직장생활 할 때는 너무 싫어하던 그 데드라인이라는 걸 여러 차례 만드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장기 프로젝트를 지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고 인내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인 거죠. 우리는 재능에 대해서 고평가를 하고 노력에 대해서 저평가를 하게 된대요. 그 실험에 대해도 여기 나와 있는데, 천재들은 내가 열정의 대상을 갑자기 훅 발견해서 운 좋게 그렇게 갔다. 이제 그것이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능력이라 그러면 이 인내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천재에 더 가깝게 되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다 보면 댓글에 이런 게 달려요. 주식 투자 컨텐츠를 올리면 너 투자 공부 아무리 해봐라, 네가 워렌 버핏이 될 수 있냐. 아니면 저같이 이런 평범한 사람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그릿을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는 너니까 된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될 수 없다면 물리학을 공부할 자격이 없는가? 우사인 볼트가 될 수 없다면 오늘 아침에 달리기를 하면 안 됐던 것일까?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오래 달리려고 노력하는 게 쓸데없는 짓인가? 워렌 버핏이 될 수 없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자녀가 엄마, 나는 모차르트가 될 수 없으니까 오늘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엔젤라 더그워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모차르트가 되려고 피아노를 연습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는요, 재능뿐만 아니라 기회에서도 한계에 직면합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한계에 부딪혔다고 결론을 내리죠. 몇 걸음 가보고 틀린 방향이라고 방향을 바꿉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경우라고 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한계라고 부를 수 있는 곳까지 가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미국 최고의 천재 심리학자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손에 쥐게 됐죠. 이 방법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방향 없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선명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 역시 이 그릿이라는 책을 통해서 쉽게 포기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그 성향을 떨쳐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의 그릿 수치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링크를 한번 남겨놓을게요. 이 책에 86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자꾸 이 테스트를 얘기하는 게 제가 그 옛날에 이거를 연필로 테스트를 해놨더라고요. 이 책에 있는 보면은 여기 테스트를 해놨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릿 수치가요 하위 10%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느라고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이제는 천천히 바뀌었죠. 지금 그 수치를 봤더니 상위 20%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의 기록을 남겨두시고 시간이 지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